예,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연구소장 정공입니다. 오늘은 인디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서 인디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디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인디언에 대해서 올린 유튜버 양반이 하나 있어서 그 양반 때문에 몰랐던 걸 알게 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인디언 황국에서 황국 시절에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남미 쪽까지 인디언들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인디언 문화와 아즈텍 문화,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을 모두 만들었다 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바레 문명, 이 모든 문명은 우리 민족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없는 문명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수메르가 뭐 소머리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수메르 문명에만 유독히 뭐 UFO니 뭐 이상한 뭐 외계인이 모형을 갖고 있니 어쩌니 그러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수메르 문명은 일루미나티가 끼워 넣은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문명은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개천절이죠. 개천절.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이 개천절이 있습니다. 개천절이 빨간 날이라고 하면서 잘도 쉬고 있죠. 그런데 개천절이 뭔 날인지도 모르죠. 이 조그만 나라에 세계 큰 나라도 없는 이 개천절이 우리나라에만 유독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사학자나 이 교과서에 보면 개천절이 단지 뭔 날인지 당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정도로 당군 신화가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개천절 얘기할 때는 또 당군 신화가 나오죠. 하여튼 중심을 못 잡는 교과서요. 그러면서 또 개천절은 빨간 날 또 쉬고 앉아 있고요. 그러면 당군도 진짜 실존 인물로 인정을 하면서 개천절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개천절은 뻐짓이 쉬고 당군은 신화가 되고 개천절이 뭔 날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참 역사가 개판이요. 역사 가르치는 게. 세계에도 없는 이 개천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자체는 천선의 후예라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 모든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개천절 하나만 보더라도. 개천절이 하늘에 열린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하늘이 왜 닫혔는지를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죠. 하늘이 열렸다니까 그냥 그 뜻도 모르고 그 당시에 진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요. 하늘이
그건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민족이다. 오늘은 인디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뉴욕에서 박물관에 인디언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거요. 인디언 도구 중에 절구도 보이고 소쿠리도 보이고 집신도 보이죠. 이 집신을 쓰는 나라, 소쿠리, 절구, 이걸 특히 이 집신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디언이 미국 원주민이 아니라 우리들 조상이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쓰는 말 90%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것만 봐도 대조선 역사 사막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조선 역사 사막에 감정이 안 좋은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역사적 증거 자료는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당패요. 사당패. 우리 남사당패, 일반 사당패. 남사당패는 남자들로만 엮여진 게 남사당패요. 일반적인 건 사당패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건 사당패요. 이 사당패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양반집에 행사가 있으면 와서 이렇게 놀아주고 공연하고 그러죠.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인디언들이 그 역할을 미국에서 했을 것이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며 살았다. 인디언 부족들은. 그 드넓은 미국에서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면서 계속 이동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대조선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저 사당패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을 해달라 저기서 공연을 해달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이고, 인디언들이 애초부터 저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창 들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움을 잘했던 민족이 결코 아니다. 인디언들은 그저 남사당패일 뿐이요. 남사당패에 재주 부리고 막 뛰어넘고 막 덤블링하고 막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근육질이 이렇게 좋습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랬겠죠. 사당패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덤블링하고 날아다니고 재주 부리고 하다 보면 근육이 자동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육이 좋은 거예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사당패였다. 보통 인디언 여자들 보면 동양적인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서구형으로 생긴 인디언 여자들을 만날 수가 있죠. 원래 인디언들을 보면 다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동양적으로. 이분들도 이 여자분들도 약간 이 코가 오똑한 게 서구형의 그 피가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디언들을 보면 다 이렇게 동양적인 얼굴을 많이 갖고 있고, 음식에 의해서 남자나 여자나 약간 서구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인디언 중에 파란 눈을 가진 인디언도 있어요. 서구형으로 생겼다 이 말이요. 딸내미가. 이거는 뭐냐면, 야네들이
야네들이 사당패 애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지만 저녁 되면 뒤에서 양반들하고 꿍짝꿍짝 아블레이 하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낮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양반들의 그 잔치를 도와준다고 재주 부리고 쇼를 하고 하지만 그 뒤에 저녁이 되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사당패의 여자분들은 양반댁에 그 대감의 놀이개가 돼서 하룻밤을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당패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이런 아이가 한두 명씩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인디언들을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태반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옛날 인디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조선 역사 사막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이 파란 양반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눈이 파란 양반들도 있었고 피부가 까만 양반들도 있었다. 우리나라만 동양인만 양반이 아니라 눈이 파란 양반, 서양인들 양반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막계에서 보여주는 그림들 보면 서양인들 많죠. 양반 갓 쓰고 다니는 양반들. 그래서 이런 인디언 중에 이런 여자들이 간혹 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 인디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사당패의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대조선이 망할 때 인디언들도 싸웠으면 아마 대조선이 망하진 않았을걸요. 미국인하고 인디언의 싸움이 100년이 넘게 싸웠다고 하죠. 그렇게 강력한 인디언들이 만약에 대조선이 망할 때 인디언들이 그 전쟁에 꼈으면 대조선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인디언하고 미국이 100년 동안 싸울 정도로 인디언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그 인디언이 대조선이 망할 때 싸움을 했으면 망했겠습니까? 절대 안 망했을 겁니다.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대조선은 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디언을 처리하죠. 인디언들은 대조선이 망할 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거지가 나라가 망하는데 총 들고 나가는 거 봤습니까? 총 안 들고 나가죠. 남사당패였던 이 양반들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 양반들의 생활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이성계가 고려를 뒤집어 엎고 왕을 바꾼다고 해서 그 거지가 불끈해 갖고 칼 들고 이성계를 때려잡으러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왕이 누가 바뀌던 이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조선이 망해서 제후국인 미국이 황제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얘네들의 삶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조선이 멸망을 하고 미국이 올라온 다음에 모든 아시아 민족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런 다음에 인디언들 보고 너들도 나가라고 하는데, 미국 땅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인디언들이 황당하죠.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데 왜 우리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지 얘네들은 황당한 거죠. 근데 안 나가죠. 우리가 왜 나가냐고. 여기 땅이 우리 땅인데 왜 나가냐고. 여기 수백 년을 여기 살았는데 우리가 왜 나가냐고. 어디를 나가냐고 반항을 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아시안 쪽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서양인은 유럽 쪽으로 쫓아내자는 게 걔네들의 이 새로운 정책 방향이요. 그러면 다 쫓아냈는데 누가 안 나가요? 인디언이 안 나가죠. 그래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죽여버리는 거죠. 안 나가니까. 그러니 인디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총 들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인디언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100년이 넘게 전쟁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디언들이 대조선과 미국이 싸울 때 진작 꼈으면 아마 대조선이 이겼을 거예요. 하지만 인디언들은 그 싸움에 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당패였으니까. 나라 대통령 바뀌고 황제가 바뀐다고 해서 야네들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100년이 넘게 싸움을 하고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인디언들이 미국에 의해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그때서야 깨닫죠. 대조선 시대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인디언들은 목 잘리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100년 동안 말도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지요. 그때서야 사당패였던 야네들도 대조선이 시절이 그립겠죠. 그래서 만든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낙원 조선. 자, 어쨌든 스토리는 내가 추리해 본 결과 그런 식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후손이 넘어가면서 자기네 종족 이름도조차도 몰라버리게 되는 거고, 그게 전부 다 영어식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국말이었던 인디언족의 이름이 전부 다 영어를 쓰고 그 후손이 올라가고 후손이 몇 대를 거쳐서 바뀌면서 영어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한국식으로 만들었던 자기네 족속 이름이 전부 다 영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족속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족 중에 제일 싸움을 잘했다는 민족이 뭐요? 아파치요. 이 아파치가 원래 이름이 뭐요? 아부지요. 아부지족이요. 아부지족. 이게 영어식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부지, 아비지, 아파치, 아파치.
아부지족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아버지들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비지, 아피치, 아파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파치는 아부지족이요. 아부지족.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은 체로키족. 체로키족은 뭐냐? 젤로커. 젤로커 뭐냐? 젤로커. 제일 크다. 제일 큰 족이다. 체로키는 젤로커요. 젤로커. 젤로커인데 영어식으로 자꾸 세대가 바뀌면서 젤로크, 젤로키, 제로키로 바뀌는 거요. 그래서 젤로커족인데 체로키로 영어식으로 바뀌면서 받침이 사라지면서 체로키가 되는 겁니다. 체로키족은 제일로 큰 족이다. 인디언 중에. 그래서 체로키 족은 내가 알기로는 체로키족이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키백과에는 체로키족이 제일 큰 족이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체로키족은 제일로 큰 족이다. 그래서 젤로키, 제로키 영어식으로 받침이 사라지면서 체로키로 바뀌는 겁니다.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제일 지금 큰 족이 나바호요. 나바호족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체로키가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그 이름이 딱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바호가 제일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오. 나바호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바조. 나바호라고 되어 있으면서 영어는 나바조라고 써 있죠. 호가 없는데 영어 이름은 나바조인데 한글은 나바호로 써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영어는 정확히 써 있어요. 오히려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나바호족은 나바호족이 아니라 날바조요. 날바조족이요. 날 봐라. 나 왔다. 나 여기 왔다. 중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날 왔다. 날 봐줘라. 이제 왔을 가족, 나도 왔을 가족 라는 인디언 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왔을 가족, 나도 왔을 가족. 그렇듯이 똑같이 날바족이요. 날바족. 나바족은 날 봐줘요. 날 봐줘요. 날 봐족이라 이 말이요. 이름을 막 졌다 이 말이요. 그때는 나도 왔을 가족, 이제 왔을 가족, 너도 왔을 가족. 그때는 그냥 한국식으로 이름을 막 졌다 이 말이요. 날 봐줘족이요. 날 봐줘라. 나도 왔으니까 날 봐줘라 하는 날바족이요. 날바조족이요. 날바조족. 근데 이게 나바오라고 이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건지. 영어는 뻐젓이 날 봐줘라고 써놓고 어떻게 호가 나오냐 이 말이요. 호피족도 있죠. 호피족도 자기네 말이 호피족이 뜻을 몰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뜻이 자기네 인디언족 이름을 몰라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알았다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옷을 땡기면서 칭얼거리는데 엄마가 호피야 이 호피 늘어난다 하는 바람에 자기네 족속 이름이 호피족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있지요. 호랑이 가죽 쪽이죠. 호피족이면 호랑이 가죽을 입고 다니는 족이 호피족이요. 근데 그 호피족의 뜻을 몰랐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대장인데. 그게 지금 인디언들이 현 상황이요. 죄다 처음에는 한국말로 다 만들었다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조상들은 알았겠죠. 근데 그게 영어 문화권이 들어오면서 영어식으로 자꾸 변하다 보니까 젤로키 하면서 발음이 없어지면서 받침이 없어지면서 체로키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자기네 나라 자기 부족의 이름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지금 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글도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에는 한글을 썼겠죠. 한국말을 대조선 시절에는. 그래서 지금 얼토당토한 자기네 땅에서 살면서 자기네 땅에서 살면서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게 지금 이 세계의 현실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인디언들이 보면 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족속 이름이 체로키가 젤로크다른 그런 이름의 어원 정도는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인디언들은 얘네들이 말한 인디언은 얘네들이 만든 인디언은 얘네들이 스스로 말하는 이름이 아니요. 이거는 영어 미국인이 얘네들을 통틀어 말하는 말이요. 사람인자 그런디 안 그런디 하는 족속이다. 어느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 족속이다. 사람인데 그런디 어디 간디? 인제 온디? 옛날에는 그렇게 썼겠죠. 왜? 충청도 사람이었으니까. 인디언들은 충청도 사람이요. 와 그러는디 이 뒷자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뒷자를 쓰는 사람인데 이 뒷자를 쓰는 민족이다.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야네들이 명칭을 한 거요. 이 미국인도 옛날에는 전부 다 대조선 백성이었다 이 말이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인디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악어들이었다 이 말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한 곳에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인디언이 어떤 민족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요. 이 사당패 애들이 뒷자를 많이 쓴다는 거. 그런디 안 그런디 빨리 오라는디? 왜 그러는디? 공연해야 한다는 말이요. 어디로?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썼겠죠. 뒷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인자에다가 뒷자를 쓰는 족이다라고 얘네가 이름을 줘놓은 거요. 그래서 인디언이 된 거요.
어쨌든 내 말을 이 방구석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라 뭐 신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방구석에서 연구해 본 결과 이렇다. 체로키는 제일로 큰 인디언족이고 호피족은 호랑이 가죽을 입었던 족이고 아파치는 아부지족이에요. 인디언은 사람 인자에다가 뒷자를 쓰는 민족이다. 그런 족속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요. 인디언들은 무엇보다도 사당패였다. 그래서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공연을 위해서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움막을 치고 살았고 정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조선이 멸망할 때도 인디언들은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지가 총 들고 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거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빗대면 그런 거요. 지금의 여기 우리나라도 전쟁 났을 때 거지가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거지는 안 싸워요. 거지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싸우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봤을 땐 안 싸운다 이 말이요. 인디언들도 싸울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요. 임진왜란 때 거지들이 총 들고 나와서 싸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수많은 전쟁을 할 때 거지들이 총 들고 나가서 거지나 뭐 이런 사당패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 있어요? 없죠. 전부 다 일반 백성들이 싸우고 관할 군인들이 싸우고 그러죠. 마찬가지요. 야네들도 싸울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요. 야네들이 만약에 대조선이 멸망할 때 같이 싸움을 했으면 아마 대조선이 이겼겠죠. 100년 동안 야네들하고 미국하고 싸운 정도의 실력이면 대조선이 이겼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야네는 싸울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요. 대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미국이 얘네들을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내 땅에서 우리들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냐. 그래서 싸움이 붙었던 거고 그게 100년이 간 거죠. 만약에 인디언이 싸움을 잘해서 인디언이 다시 이겼다면 대조선이 다시 살아났겠죠. 근데 불행히도 인디언이 멋진 근육도 갖고 있고 운동신경도 뛰어났지만 인디언들에게는 총이 없었다. 뒤늦게 총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전세가 불리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전부 다 모두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국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가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징한 거 꼭 그래야만 했냐. 그레이스는 그레이스는 그레야스의 변형된 말이요. 그레야스. 꼭 그래야 했냐는. 꼭 얘네들을 다 이렇게까지 다 죽이고 팔 자르고 목 자르고 그렇게 처참하게 그래야만 했냐라는 그 슬픈 애환을 담은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스요. 그래서 낙원조선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요. 그때가 좋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런 낙원조선이었던 조선일 때가 좋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끌려가자뇨.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보호구역 안에 갇혀가지고 못 가고, 그러니 조선이 더 그리웠겠지요. 여기까지가 내가 인디언들에 대한 추리요. 내 말을 믿건 안 믿건,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풀어본 인디언 부족의 이름은 그렇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는 걸 여러분들 알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